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개장을 했는데 우리 증시 그 영향도 있고요. 지금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좀 잡힙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는 안전띠 졸라 매셔야겠습니다. 0.7%까지 밀리네요. 이 시간에는요. 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 참고해보는 시간이죠.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협상 그 테이블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 세울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G20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개막이 이미 된 상태고요. 38개 국가, 국제기관 대표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문재인 대통령은 7개국 정상과의 양자 만남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 휴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추측들, 의견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렬이 됐을 경우에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할지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전 세계 GDP에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할 것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UBS 쪽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20%나 급락할 것이다라면서 먼저 이와 관련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참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도 바라고 있을 텐데 생각처럼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분석들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자세하게 또 관전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보죠.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양국은 이 막판 테이블에 앉기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카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좀 진행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G20 정상회담이 오늘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 회원국과 UN, IMF 등 국제기구 정상들도 참석을 해서 이번 G20 정상회담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무역, 고용, 여성 등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내일 오전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 축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지만, 미국이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 전쟁으로 확전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상하은행을 제재하기 시작을 하면서 금융 전쟁으로 확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앞서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 축소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바 있고, 이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업 지재권 보호,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어 온 바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이제 소련과 일본 제재 사례를 감안하면 결국에는 금융 전쟁으로 미국의 해당 국가들의 금융 시스템을 공격을 하면서 양국 간의 분쟁이 끝났다는 점에서 금융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중국 상하은행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금융 섹터,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IT, 대두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양쪽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측이 또 어떤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번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는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매체에서는 미중 양국 정상이 향후 6개월간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없이 휴전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중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양방향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역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협상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제한 등 양보안을 어떠한 양보안을 이제 제한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상무부의 추가적인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명단 확대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지 사실 양국 정상도 모르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쉽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분석자를 좀 내놨더라고요. 합의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이제 단순히 중국의 대미 무역 흡착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재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개방 확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철폐하는 것에 대한 협의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영국 등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제 상당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은 핵심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화웨이 장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제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거래 제한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 중에서는 크게는 약 80%의 매출 실적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대중 매출액이 작게는 30%, 크게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미중 관계 악화는 단기적으로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 금융 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앞서 일본 등 국가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융 전쟁으로 금융 시장을 공격하는 것 목적으로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도 이제 금융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대북 상업은행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이제 금융 전쟁으로 확전될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휴전 그리고 또 관세 같은 경우는 부과가 연장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관세, 무역 전쟁에서 뭔가 금융 전쟁으로 이런 확장 가능성은 또 열어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나리오가 3개가 있죠. 빅딜, 스몰딜, 노딜이 있는데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시장의 영향 그리고 또 우리는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극적인 합의,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빅딜이 어떤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빅딜, 이제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시장이 아주 오늘 너무나도 지둥관망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이제 짙은 상태고, 또 이것이 결렬됐을 때 UBS도 얘기했듯이 주가는 20%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기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아주 큰 거래가 되거나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빅딜이라고 합니다. 이 빅딜의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들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딜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도 큰 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이제 빅딜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하고 중국에서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 중국에 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지금 북한과의 어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제재 해제도 거의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네. 북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핵을 포기해라는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분위기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줘봐야 일단 대규모 관세 부과한 것을 해소시키거나 내지는 축소시키거나 완전히 해제하거나 이 정도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은 그 정도의 딜을 주면서 중국에서 뭔가를 딜을 큰 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중국에서의
딜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의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제조시장이라든가 비즈니스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모두 시장을 개방을 해라. 이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상태고요. 또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또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니네는 이런 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줘라라는 그런 의미의 빅딜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딜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대규모 관세 해제라든가 이 정도지만 중국에서 미국에 줄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그나마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그나마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역 협상하고 북핵 협상 요거를 서로 맞받아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 대가로 미국이 이제 무역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뭐 사실상 이거는 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빅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중국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에 바른 대가로 대규모 관세 부과를 해제하고 축소하고 또 하는 것들 이 정도로 일단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빅딜이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도 어느 정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런 무역 수지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관세를 높여서 압박을 해왔고 화웨이 제재도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빅딜이라는 건 그동안에 했던 제재를 풀어줘서 원점으로 오되 이 미국이 원하는 중국 쪽에서의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는 것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우리 바람처럼 빅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매크로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 반응이 좀 나올까요? 모두가 바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뭐 빅딜이 성사되기만 바라고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빅딜만 도움되면은 그런 어떤 불확실성 변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빅딜이 정말 성사되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딱 만나가지고 야 우리 그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중간에 문제들이 있어도 뭐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건데 어쨌든간에 그 빅딜이 성사되게 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경제라든가 어떤 증거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한국 증시는 이 이제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격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이번 무역 전쟁이 뭐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큰 충격에서 벗어나서 예상외로 좀 빠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무역 전쟁 피해주로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뭐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뭐 중간재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라든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근에 증시에 이제 하방 경직을 이끌었었던 이러한 경기 침체,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그나마 하방 경직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죠. 만약에 빅딜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확 줄어드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금값 강세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좀 안정이 되면서 뭐 원재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참 했던 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을 꾸준히 얘기를 해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잡아줬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경기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그만큼 또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빅딜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빅딜이 성사되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단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어떤 투자 심리를 짓눌렀었던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위에 돌덩어리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되는 만큼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또 경기 회복세가 좀 빨라질 겁니다. 중국이 이제 그동안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였었고, 투자도 거의 뭐 올스톱된 이런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무역 분쟁 해소만 되게 되면 중국의 어떤 빠른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네. 맞춰서 아마 이 반도체라든가 중간재 가격 제품 가격들의 빠른 회복이라든가 매출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네. 5G, 그다음에 뭐 OLED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는 상태에서 중국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반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이제 화웨이 제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주로 봤었던 종목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몇 종목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제재가 해지게 되면 걔네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몰 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빅딜과 노딜의 그 중간 단계인데 스몰 딜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자, 스몰들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딜입니다. 뭐 큰 틀에서 큰 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주고받는 것과 약간 이제 반대 개념으로서 작은 것을 우리는 이걸 다 주기 힘들고 너네도 이거 다 주기 힘드니까 일단은 우리는 작은 거부터 우리는 이거 줄 테니까 너네는 이거 줘라. 요런 개념으로 이제 스몰 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 스몰 딜의 개념은 일단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에 과하는 이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해 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지금 많이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유예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요 정도의 개념을 이제 스몰 딜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데 이미 이제 트럼프의 이런 재선 가도에도 이제 경기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런 부담들 때문이라도 최소한 스몰딜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증시도 네. 글로벌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스몰딜은 해주면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시장에 좀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스몰딜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그런 시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몰 딜이 나왔을 경우의 투자 전략도 알아볼게요. 스몰딜은 일단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빅딜은 힘들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그럼에도 스몰딜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된 거예요.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형태가 유지가 되는 정도가 스몰딜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뭐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스몰딜이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경기가 미국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연준을 중심으로 이 구간에서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0.50%포인트 뭐 한꺼번에 그런 금리는 아닐 거고요. 뭐 0.25%포인트 금리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인하가 네. 되면서 나중에 흐름들을 보면서 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뭐 금융시장 뭐 개방을 확대한다던가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계 자본을 확보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스몰 딜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증권 시장은 숨통은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판단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서 하노이 회담에서도 우리가 한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일어날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노딜입니다. 말 그대로 노딜이어서 뭐 이 경우에는 시장 반응이라든지 투자 전략 바로 좀 들어볼게요.
노딜이 제일 안 좋죠. 노딜이 제일 안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노딜 가능성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딜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거나 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폭락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우려감은 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다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하나의 정책일 뿐이에요. 그쵸?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딜이라든가 스몰딜이 장기화된다, 노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재료 자체도 일시적인 호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의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그 노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강제 이주 그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법제화까지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딜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더군다나 네. 지금 경제에 대한 노딜로 끝났을 때 경제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직 뭐 대선까지도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렇기 1년 때문에 남았죠. 예. 이게 아직도 뭐 그렇게 시간 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시각도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트럼프가 아직 말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또 기대려고 하면서 다음 정권까지 계산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딜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은 네.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많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딜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노딜이 일단 단행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서서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락. 매우 높겠죠. 네.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노딜로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협상 내용들을 우리가 잘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딜이 단행되면 증시가 좀 밀리고 조정권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네. 겁니다. 미국은 연준은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 강도라든가 속도가 강화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중국도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노딜이 되게 되면은 금값이 금값이 다시 강세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값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채권 금리 하락이라든가 이런 불안한 흐름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거시장도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노딜이 나올 때는 조정권에 들어가고 조정권에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들 때문에 하반 경직은 나오더라도 큰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종목 장세, 최근처럼 일부 재료 보유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순환 장세,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딜이 나왔을 때는 증거시장은 당분간 좀 힘들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